안녕하세요. 볼수록 똑똑해지는 보험정보 채널 똑보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병비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간병 상태에 대한 대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요.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라서 사람들이 간병 상태에서 사망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이 적고 가족 모두가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이라 다른 나라에 비해 간병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건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간병 상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어야 할 간병 관련 보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이용, 방문요양, 간호, 목욕, 복지연구 등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줍니다. 등급은 총 6개 등급으로 1등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아래로 갈수록 덜 심각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이 등급에 따라서 판매되는 치매 진단비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병비로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음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간호간병 통합병실이라고 부르고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간호간병 통합병실을 대폭 늘리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을 별도로 들었더라도 보장받을 수 없고 별도의 간호간병 통합병실 입원 일당을 가입해야 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병실에 입원하시면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국민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온 제도이지만 현재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장기간병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간병에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간 병원 찾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내 주위에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정특례 제도에 중증 치매 지원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치료에 대해 공단 부담금을 늘려 환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암, 뇌, 심장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많은데 중증 치매의 경우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로 산정특례에 해당하려면 뇌 CT, MRI 등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되어야 하고 MMSE로 표기되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18점 이하의 결과를 받음과 동시에 CDR로 표기되는 임상치매 척도에서 2점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MMSE 검사는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를 빠르게 확인하는 검사로 점수가 낮을수록 중증이 되고 CDR 척도는 치매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중증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적용이 되면 모든 급여치료에서 환자 부담이 10%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증이 아닌 한 실제 적용을 받아 지원받기가 어렵다 보니 간병 관련된 보장에 큰 돈과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병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구분해야 됩니다. 간병보험은 치매간병비, 활동불능 진단비, 장기요양급여금 등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상태로 판정되면 한 번의 진단비를 지급하거나 몇 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치매 간병비는 앞서 말씀드린 CDR 척도를 기준으로 1점은 경증 이상, 2점은 중등도 이상, 3점은 중증으로 다루어 약관 조건에 맞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활동불능 진단비라는 이름을 가진 보장들이 있는데 과거 생명보험회사 판매 상품 중 마지막에 LTC라는 영어 약자가 붙어있는 상품에 주로 있습니다.
LTC는 롱텀 케어, 즉 장기 요양의 약자로 방금 전 말씀드린 CDR 척도 3점 이상에서 보장하는 중증 치매 진단비와 활동불능 진단비를 중심으로 연금 기능을 붙여가지고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된다고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중증 치매 진단비와 활동불능 진단비는 보장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되는 보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높은 환급률로 고객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연금으로 전환시켜 보험도 준비하면서 연금 전환 시에는 연금 준비도 할 수 있다고 많이 판매했던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 가입하고 있으시면서 간병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이름 중 치매간병보험이나 LTC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증이 아니면 보장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활동불능 진단비와 중증 치매 진단비가 보장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이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나왔던 진단비 또는 간병비가 노인장기 요양 등급에 연계해서 주는 진단비입니다. 무슨 급여금 또는 무슨 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기도 했고요. 한 번에 주면 진단비, 나눠서 주면 연금을 뒤에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노인장기 요양 등급 기억나시죠? 여기서 인지지원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 금액도 작게 판매되고요.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싸지고 가입 금액도 크게 판매됩니다. 중증이 될수록 환급률이 높고 보험가입 전 병력 고지를 적게 해도 보험사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일당이나 사용일당 가입이 어려운 병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간병 상태에 대비하려면 이거 가입하라고 이야기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비해 간병인 보험이라는 것은 간병인에게 소비되는 돈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입하는 간병비에 대한 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죠. 여기에는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입원 시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주는 보장을 제공하고, 간병인 사용일당은 고객이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사용하면 가입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 둘 중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요.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간병인 비용이 올라가도 걱정 없다는 점, 간병인을 구하거나 교체하는데 수고로움 없이 콜센터로 전화 한 통이면 된다는 점,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쓸 때 주유수당이나 추가금 요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현재 갱신형만 판매되고 있어 비갱신형 가입이 안 되고 보험료가 간병인 사용일당에 비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병인 사용일당은 비갱신형 상품도 판매하고 간병인 지원일당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실제 간병인을 구하는 비용보다 가입 금액을 높게 가입할 수 있어서 간병인을 사용할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행정지도로 상품 변경을 공고하고 있어 곧 바뀔 예정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의 단점으로는 역시 고객이 직접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는 점, 그러다 보니 주유수당, 추가금 요구 이슈가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단기 간병이나 간병인이 많은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 간병인 사용일당은 최근 사고조사가 엄격해졌습니다. 처음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으로 가족 간병을 해도 돈이 나온다는 방식으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 부모나 친인척이 실제 간병을 하지도 않는데 간병인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했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청구하게 되면 간호기록지나 구글 타임라인까지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 중 어떤 것을 가입하실지 선택하셨다면 이번에는 추가 보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간병인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때 하루당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장을 추가하셔야 하고요. 입원이 장기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본 간병인 지원일당과 사용일당은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별도 보장을 추가 가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1일을 초과하여 365일까지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장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간병인 지원일당이나 사용일당은 180일까지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되었고, 180일이 지나면 약관상 181일째부터 365일까지 보장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여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 간병의 경우 이 보장 틈새를 메꾸려고 181일부터 365일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추가로 등장했었는데요. 회사에 따라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180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지 18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180일 이상 입원과 180일 이상 계속 입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간병 중 수술이나 명절 등으로 간병인을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자는 큰 문제 없이 181일 이상 입원 기간에서 그 하루나 이틀을 빼면 되지만 후자는 181일 이상 계속 입원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입원이라는 문구가 없는 보험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병비 보장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정도 알고 가입하시면 큰 실수는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병비 보장 보험을 가입할 때 유념하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에 대한 대비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간병 기간이 여자가 더 길기 때문인데요.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 수에서도 알 수 있고 직관적으로 간병비 관련 보험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면 여자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다른 보험보다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 시점에 비해 사고 발생의 시기가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처럼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의 시차가 별로 나지 않는 보험들은 보장 좋은 회사에 가입하면 되지만 간병비 보장 보험은 되도록 큰 회사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보험회사들은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덩치가 작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게 될 것이거든요. 보험회사가 잘못되면 계약 이전 해줄 텐데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보험의 상황을 보면 계약자가 어떠한 형태가 되던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분들은 간병인 사용일당을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고 체증형이라는 옵션이 있다면 돈을 더 내더라도 그 옵션에 있는 상품을 가입하세요. 체증형 옵션은 가입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 가입 금액을 올려주는 옵션입니다. 젊을수록 간병인 물가 상승률의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혈관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라면 50대부터,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50대 중반부터는 가급적 간병인 사용일당이 아닌 간병인 지원일당을 가입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유병자 60대 분들은 좀 비싸더라도 간병인 지원일당을 가입하셨으면 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최근 정말 핫한 간병인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간병인 보험의 트렌드는 간병인 사용일당의 한도를 줄이고 가족 간병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간병인 보험으로 추가 이익을 받기는 어려워질 거고 실제 발생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변화될 건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간병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비갱신형 간병인 지원일당 상품도 조만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보험 소비하시길 바랍니다.